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인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서 엉덩방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 객관적 기석이 인정되어야 되고 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견 가능성과 관련한 엉덩방아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뒤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폭행이죠. 그런데 그로 하여금 관상동맥 경화 협착에 의한 심부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 이 폭행할 때 이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의 범위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음을 요하며 이런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폭행치사죄로는 의율할 수는 없다. 인과관계만 있으면 안 되죠. 인과관계 플러스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있는데 예견 가능성이 없다? 당연히 결과적 가중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원인을 본 거예요. 부검을 해보죠. 부검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에 의한 심부전, 심장마비인데 피해자가 생전에 관상동맥 경화 및 협착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 번 떠밀린 충격에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진술 조서를 보면 이 피해자는 생전에 외관상 건강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심장질환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밀려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라는 걸 피고인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더더욱 예견 못했겠죠.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세게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폭행한 게 아니에요.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이를 찢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부검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병이 있는 특수 체질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정도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결과적 가중범은 판례가 인정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기본 범죄가 심하냐, 폭행치사죄 경우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강하냐 아니면 약했냐. 자, 비교해 볼 건 이 심장질환 사건은 폭행치사를 인정했죠. 근데 폭행, 기본 범죄가 심했어요. 중한 폭행이었어요. 또 얘가 피해자가 건강 상태 좋지 않았다는 걸 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 거죠. 하지만 얇은 두개골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기본 범죄 폭행이 경미합니다. 뺨을 한번 살짝 때렸다라는 거예요. 또 피고인은 이 피해자의 두뇌에 특별 이상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과관계 인정 안 됐죠. 삿대질 사건도 어떻죠? 삿대질 사건도 삿대질은 비교적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따라서 이 사건도 폭행치사죄
예견 가능성 인정하지 않았죠. 엉덩방아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다라는 거죠.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엉덩방아를 찢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미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피해자가 관상동맥 경화 등 협작 증세를 가진 특수 체질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죠. 생전에 외관상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견 가능성 인정되지 않고 폭행치사죄 죄책 물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몇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판례가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라는 것, 이 판례들을 토대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